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클레이튼 커쇼는 역사상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의 평균자책점 차이가 가장 큰 투수인데요. 오늘 경기 전까지 정규 시즌 통산 2.43과 포스트 시즌 통산 4.43으로 그 차이가 정확히 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커쇼는 오늘 포스트 시즌에서 데뷔 후 최고의 피칭을 했습니다. 커쇼는 8이닝 동안 점수를 내주지 않았고 13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단타 3개와 볼넷 하나를 내줬는데요. 게임 스코어 88을 기록함으로써 2018년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애틀란타를 상대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내면서 기록한 81점을 경신했습니다. 당시 커쇼는 2피안타 무볼넷을 기록했지만 삼진은 3개에 그쳤습니다. 참고로 커쇼의 게임 스코어 최고 기록은 헨리 라미레스의 실책 때문에 15K 퍼펙트가 아니라 15K 노히터가 됐던 2014년 콜로라도전, 류현진의 최고 기록은 데뷔 첫해 에인절스전에서 2피안타 무사사고 7탈삼진 완봉승을 기록했던 경기에서의 90점입니다. 커쇼가 8회 1사 후 볼넷을 내주자 로버츠 감독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커쇼는 예전에 마이크 무시나가 조토레 감독에게 했던 No, you stay there를 시전했습니다. 예상 못한 타이밍에 로버츠 감독이 나오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결국 말을 듣고 내려갔던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현재 커쇼는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 때마침 1루 주자 루이스 우리아스가 견제사를 당함으로써 커쇼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요. 잠깐 샛길로 빠져보면 훌리오 우리아스처럼 멕시코 출신인 루이스 우리아스는 지난해 MLB 파이프라인 유망주 순위 23위까지 올랐지만 놀라울 정도로 승부처에서 클러치 실책을 저지르는 모습을 여러 번 선보이게 됩니다. 이에 샌디에고 프렐러 단장이 빠르게 손절합니다. 샌디에고는 우리아스와 에릭 라우어를 미러키에 주고 잭 데이비스와 트렌트 그리샴을 데려갔는데 데이비스와 그리샴은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3.8, 우리아스와 라우어는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0.6을 기록하게 됩니다. 커쇼는 지난 겨울 켈리 젠슨과 함께 시애틀에 있는 드라이브 라인을 방문했는데요. 커쇼는 드라이브 라인을 방문한 목적이 구속을 올리려는 게 아니었다고 했지만 커쇼의 포심 평균 구속은 지난해 90.3마일에서 올해 91.6마일로 1.3마일이 올랐습니다. 커쇼는 오늘도 포심 평균 구속이 91.8마일에 달했습니다. 커쇼는 지난해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6이닝 3실점 패전을 당했을 때 포심 평균 구속이 90.3마일, 그리고 5차전 구원 등판에 나섰다가 앤서니 랜돈과 후안 소토에게 백투백 홈런을 맞고 팀의 승리를 날렸을 때 포심 평균 구속이 90.0마일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사이영상을 수상하던 시절에 93마일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1.3마일의 구속 증가는 확실히 커쇼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커쇼는 평균 구속이 90.8마일과 90.3마일이었던 지난 2년간 2할 6푼 6리였던 포심의 피안타율이 올해 2할 3리로 낮아졌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올해 류현진이 당일 포심 평균 구속이 90.0마일을 넘었던 4경기에서 24이닝 2실점, 1피 홈런, 평균자책점 0.75였지만 당일 포심 평균 구속이 89.0마일을 넘지 못한 3경기에서는 11이닝 6피 홈런, 13자책, 평균자책점 10.64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류현진이 여기서 더 추가할 구종도 없으며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또 경기 중 패턴의 변화를 주는 걸 확실하게 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로 이적하고 나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적을 냈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다 기복을 줄이려면 결국 구속 증가 말고는 답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 수술에서 돌아온 2017년 류현진의 포심 평균 구속은 90.4마일이었고 피안타율은 3할 5푼 5리였습니다. 2018년에도 류현진의 포심 평균 구속은 90.3마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안타율이 2할로 크게 낮아지는데요. 저는 이게 커터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포심 보호에 나서면서 류현진의 커터는 피안타율이 2017년 2할 7리에서 2018년 2할 7푼 4리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포심의 평균 구속이 90.7마일이었으며 포심이 피안타율 2할 2푼 1리, 커터가 피안타율 2할 8푼 5리를 기록한 2019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류현진은 포심 피안타율이 다시 3할 4푼으로 오르고 커터 피안타율이 2할로 낮아지게 됩니다. 포심과 커터의 피안타율을 보면서 드는 의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심 피안타율이 높고 커터 피안타율이 낮은 것과 포심 피안타율이 낮고 커터 피안타율이 높은 건 결국 두 구종의 피안타율을 합치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무기가 체인지업인 류현진에게 있어 포심은 대단히 중요한 구종입니다. 포심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우타자의 몸쪽을 자신있게 찔러 들어갈 수 있어야 바깥쪽 체인지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그럼 올해는 왜 포심의 피안타율이 높고 커터의 피안타율이 낮은 2017년으로 돌아갔냐는 겁니다. 저는 2017년에 커터의 피안타율이 좋았던 건 포심을 보호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터의 완성도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커터 구사율은 18%였는데요. 하지만 커터의 구사율이 24%로 28%인 체인지업과 큰 차이가 없게 된 올해는 완성 단계에 이른 커터가 포심의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본인의 피안타율까지 낮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커터의 보호에도 포심 피안타율은 크게 높아진 걸까요? 바로 구속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속 증가가 절대적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에 대한 해답은 누구보다도 류현진 선수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드라이브 라인 역시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커쇼와 함께 다녀온 켈리 젠슨이 오히려 구속이 더 떨어진 것처럼 드라이브 라인이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다녀와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류현진이 내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드라이브 라인을 한 번쯤은 방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커쇼가 구속 상승을 위해 드라이브 라인을 간 게 아니다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쇼는 그곳을 간 목적이 피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류현진은 가장 반복하기 쉬우며 부상 위험성이 덜한 최고의 딜리버리를 자랑하지만 아주 미세한 수정으로도 숨어있는 구속을 찾아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는 어깨 수술 이전처럼 류현진이 위기의 순간에 숨겨놓은 추가 구속을 꺼내 쓰는 건 절대 반대합니다. 이는 부상 재발의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구종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류현진은 류현진 스타일의 자완이 롱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종을 다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정말 열심히 공부해 전략을 수립하고 또 경기 중 쉴 새 없이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피칭 전략의 준비 부족이라는 생각도 절대 들지 않습니다. 이에 드라이브 라인 방문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올해 너무 크게 떨어진 구속을 약간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의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선택은 류현진 선수의 몫일 겁니다. 한때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커쇼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불현듯 들게 된 생각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